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갓슨쌤입니다. 기초 영문법 학습. 자, 제목이 뭐죠? 영문법이 기가 막혀. 그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문법 꼭 배워야 합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특히 그 학부형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오랜 기간 동안 10년 넘게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특히 문법 위주의 수업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실 원어민을 직접 거리에서 만나거나 하면 우리는 도망가기 바쁘다는 거죠. 소통이 안 되고요. 왜? 회화 위주의 그리고 표현 위주의 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진짜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정말 힘든 게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친 영어를 가져오면 제가 35년 전에 뭐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런 내용 중고등학교 때 한 3, 40년 전에 배웠던 영어 공부 방식 그리고 시험 방식도 똑같아요.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진짜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물론 조금의 변화는 있긴 있었어요. 듣기가 조금 늘어나고 수능이랑도 생기고 그리고 좀 회화 위주의 수업을 위해서 원어민 선생님들도 학교에 이제 한두 명씩 보이고 그런 수업도 일부 할애를 하고 그런 변화는 있었지만 실제로 학교 내신 성적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영어의 변화는 크게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학생들이에요. 학생들뿐만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학원에서 영어 다 가르쳐 주죠. 오면 어느 학원에 다니냐에 따라서 애들 영어 성적이 왔다 갔다 편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공교육에서 영어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걸 저도 알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럼 영문법은 공부하지 말아야 되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왠지 오늘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착각하지 마세요. 또 갓슨쌤은 영어 지나치게 옹호하는 영어 아니 광신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은 영어 문법은 별로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다 봐야 돼요. 제 결론이 뭔지를 나중에 이제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교의 지금 영어 환경은 많이 힘듭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영문법 위주 수업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읽기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요. 아무리 듣기를 좀 넣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떻게 바꿀 거예요? 정부가 바뀌어야 되고 교육이 바뀌고 교육부가 바뀌고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인프라도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표현식 위주의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하면 뭐 북유럽식처럼 영어 선생님들이 대부분 회화를 어느 정도 하시면서 영어로 수업을 이끌어갔을 정도가 되면서 학생들 회화를 자꾸 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아주 통념화돼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걸까요? 한 3, 40년 동안, 지난 5, 60년 동안 왜 바뀌지 않는 걸까? 이 제 생각입니다만 이거는 철저하게 갓슨쌤의 피셜입니다. 갓슨쌤 피셜입니다. 갓피셜이라고 합시다.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슬픈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뭐냐? 우리나라는 아주 강하고 고약한 어떤 문화가 있어요. 뭐냐?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공정함. 공정해야 된다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 왜? 자, 그러면 회화나 표현식 수업으로 갔을 때 인프라가 상당히 바뀌어야 돼요. 첫 번째, 학교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 거의 90% 이상이 회화가 아주 능수능란하면서 학생들을 영어로 수업을 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네이티브 스피커 오브 잉글리시 랭귀지가 아니라 뭐 니어 네이티브도 아니에요. 뭐 네이티브의 근사가 가까이 간 사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뭐 동시통역을 전공한 동시통역사 수준의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를 해도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수준의 아주 내공이 있는 표현을 잘하시는 분들로 영어 선생님들이 꾸려져야 돼요. 뭐 완전한 바이링구스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뭐 유학을 하지 않았더라도 영어를 어느 정도 회화를 해서 학생들의 수업을 영어로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면 instructional language라고 해서 instructional language, 그러니까 수업을 이끌어가는 영어 수업. Okay, let's start the class. Everybody, I want you to open up your textbook. Let's go to page 몇 페이지.
요 정도 기본적 회화를 하면서 학생들이 회화를 이렇게 이끌어갔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선생님 다 있어야 되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좀 못하거든요. 예,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시험 내용도 회화를 위주로 하면서 표현적인 어떤 그런 시험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한 1, 2년 살다 온 학생이 문법은 안 되지만 일단 회화를 잘하니까 일단 선생님은 그렇게 뭐 어떤 분위기가 되면 와 이거 회화에서 안 되니까 외국에서 공부 좀 하고 와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할 거고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영어 공부를 가르치는데 영어 이것을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도 공정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조금 기형적인 영어 수업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오지선다를 통해서 이거와 같은 표현이 무엇인가 같은 용법이 무엇인가 아는가 이런 걸 체크한다든가 단어나 어휘의 어떤 단순한 뜻 같은 거 리딩을 얼마나 빨리 하는가 내신 성적을 좋게 받으려면 내신 성적에 해당되는 그 범위의 영어를 완벽하게 외워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넣었다 그래도 빼내야 돼요. 예, 아주 힘든 현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바뀌지 못해. 왜냐면 공정함 때문에 공정함. 예, 이게 공정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적을 실제로 정량화해서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학생들에게 공정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누가 몇 등급이고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계급사회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정함이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앉아서 욕만 할 것인가? 바뀔 수 없는데 이런 공정함을 유지하려면. 그래서 대안은 뭐냐? 학생들에게 학교 영어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그들이 교육받은 식의 언어, 즉 영문법 언어를 배워야 돼요. 애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안 그러면 선생님하고 소통이 안 되고 점수가 안 나오니까. 학교에서 회화를 아무리 가르친다 하더라도 어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EFL 환경이라는 거예요. ESL 환경이 아니라 EFL은 뭡니까?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환경이다. 그리고 ESL은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영어를 제 두 번째 언어로 사용하는 환경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이나 뭐 필리핀 정도까지라도. 그래서 영어를 뭐 나가면 공공기관에서라도 쓰면 알아먹는 그런 상황 정도. 이게 제2 언어 구성이 되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해야 하라고 하더라도 그걸 실제로 나가서 써먹을 수 있고 자기의 영어의 능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 임계량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임계량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뭔가 어느 지점까지 쭉 데이터를 쌓아줘야지 그 시간이 지나야지 이제 자기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 예를 들면 이제 물탱크에 물이 한 100이 채워져야 된다 하면 100 정도 될 때 전까지는 큰 효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이제 100까지 갔다가 거기서 더 해야지 이제 흘러넘치면서 물이 흘러내면서 그 결과가 보인다. 이게 이제 임계량의 법칙이긴 한데 그래서 턱없이 부족해요. 언어의 노출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에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고 이제 진짜 실전 영어에 대한 그런 이슈가 커졌어요. 영어 잘하시는 분도 많이 생겨났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영문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문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첫 번째,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어느 수준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팍 뛰려면 영문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수준이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회화나 하고 관광 목적으로 요 정도 하고 뭐 간단한 비즈니스 정도 하려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수준 높은 영어를 하면서 깊이 있어지려면 영문법을 정확하게 공부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내에서 영어와 관련된 모든 입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영문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빠른 시간 안에 그 용어를 이해하고 서로 빨리 선생님과 소통해서 점수를 빨리 딸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영문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학생들에게. 저는 또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배우던 영어 고리타분한 한자어로 된 이런 영어를 배워야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쉬운 말로 바꾸고 그리고 문장 내에서 그냥 느낌이나 이런 종류의 단어들이다라고 번들로 만들어서 이건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실제로 문장을 쓰면서 말해보면서 문법을 배울 것인가? 저는 전자입니다. 예. 아주 고리타분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갓 쓰고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사고가 경직되고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영문법은요 우리나라의 영어가 뭐냐 하면 실제로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만든다기보다도 한자어를 이용해서 영어의 원리들을 학습하는 어떤 학문처럼 즉 한자어를 이용한 영어 학습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게 영어를 실제로 쓰는 게 아니라 아주 기형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학생들이 살아남게 하려면 배워야 됩니다. 왜? 선생님들이 그런 한자어를 통한 라틴어 베이스로 된 영문법 용어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학생들도 짧은 기간이 좀 괴롭지만 빨리 배워서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과 소통하고 점수도 잘 받고 학교 안에서 일단 먼저 살아남아야 돼요.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영어가 다 쓰레기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가면 그 배웠던 영문법이 아주 증폭적으로 영어를 더 터지게 만들어줘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학교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잖아요. 일단 영문법에 집중해서 학교 성적 잘 올리고 단어 쓰고 많이 배우고 리딩 잘하고 빨리 읽고 이해하고 듣기라도 태워놓으면 어느 시기가 오면 영어를 진짜 회화를 제대로 터져야 될 때는 이 영문법이 상당한 도움을 줘요. 그때 돼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거 회화만 하고 있을 때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결정적인 예가 뭐냐면 어릴 때 영어 유치원 뭐 5세 1년차, 2년차, 6세 이제 면담하러 가면 6세 1년차, 2년차입니까? 뭐 7세 1년차입니다만 엄마들이 서로 우리 애가 영어를 좀 잘하고요. 미국에서 아빠 딸랑 익스체인지 프로페서 교환 교수를 갔다 왔는데 영어가 터져가지고 영어를 막 외국 사람하고 막 영어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막 엄마가 흥분한 거죠. 그런데 얘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영어 점수가 60점을 받아온 거죠. 엄마가 막 기절초봉을 아이고 막 난리 난 거죠. 그러면서 막 욕을 합니다. 학교 영어가 막 썩어가지고 이런 고리타분한 우리 어릴 때 배우던 영어 그대로 배우고 있고 우리 애는 희생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용어를 빨리 배워서 애도 알 수 있게 해주고 학교생활 잘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꾸준히 한 애들은 중간에 문법을 따로 더 배워요. 그걸 다 장착한 애들은 특히 상위 3%의 학생들은 외국어고등학교 가고 있는 애들 잘하는 애들은 상위 3% 애들은 영어에 그냥 날개를 달았어요. 예? 그렇죠? 우리 셰런 채 같은 경우 부경어 그런 분들은 외국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외국 가서 공부하고 유학파하고 통역을 굉장히 잘하게 됐죠.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지금 시간이 없으니 학생들에게 영문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배우는 영어 학문이죠. 이걸 애들한테 괴롭지만 짧게 그래서 갓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갓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도와주기 저기 왔어요. 그래서 한자어로 딱 해가지고 애들이 이 생각보다 들으니까 이해가 빨리 팍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딱 배우고 나면 뭔가 도구를 장착한 그런 느낌이 딱 날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도 알아먹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될 때쯤 진짜 영어를 제대로 해야 될 때는 이게 시너지가 생기면서 조합 에너지라고 하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자어로 배우는 이 영문법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라틴어 베이스인 이 영문법 용어를 이해해야 돼요. 물론 이 영문법 용어들이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일본의 영향도 있고 이래가지고 한자 영향이 있는데 실제로 영문법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성질이나 이런 걸 다 표현하지 못해요.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기초 영문법 이 시간에는 엄격하게 school grammar, 학교에서 일어난 아주 엄격하고 고약한 영어만 다룰 거예요. 물론 영어 단어의 재발견, 재생공부에 가셔서 그쪽으로 넘어가시면 진짜 영어다운 영어의 품사전향이라든지 다양한 것은
따로 제가 많이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기초영문법 시간만큼은 중고등학교에서 살아남고 대학 가서 영어 시험 잘 쳐가지고 빨리 제대로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될 수 있는 한자 영문법 시간입니다. 사실 웃기는 거죠. 우리가 자전거를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자전거 타고 나가서 막 넘어지면서 몸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자전거 모양 배우고 그런 역학적인 것, 물리적인 어떤 마찰 이런 걸 배우는 학문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영문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사실은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나중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변합니다. 어린 자녀이지만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이 한자로 된 한자를 기반으로 한 이 어려운 영문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제가 여러분이 이 영문법에서 해방돼 가지고 이제 영문법도 난 잘 이해하고 영어도 이제 더 잘할 수 있게 됐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이 무엇인가? 보십시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맺을 결자, 맺는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맺는 말이다. 맺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논하고 싶은 바는 뭐냐? 결론, 한자 나왔다고 경기하지 마세요. 그냥 보고 자연스럽게 이거 결자다 이렇게 하면 결인갑다 하고 따로 읽으면 돼요. 결론, 영어로 conclusion, conclusion 아니고 conclusion도 아니고 그 중간 발음 conclusion, conclusion 결론입니다. 첫 번째, 영문법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좀 더 수준 높은 영어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한국 내의 모든 영어 입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영문법은 필수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절대 이거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앞으로 돌려서 보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효과적인 영문법 학습 방법은 무엇인가? 욕할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항변합니다. 첫 번째, 한자어 영어 학습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약간 고쳐 쓰자.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양질의 예문을 가져와서 말과 글로 입으로 말하면서 글로 써보면서 동시에 훈련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영문법을 쉽게 습득할 수 있어요. 나름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지적인 자긍심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갔는데 영어 시험 착착착착 100점 딱딱 받아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지금 영어 회화를 뛰어나게 못하지만 나중에 이 영문법이 탄탄해가지고 영어 회화를 진정으로 하거나 표현식 영어를 배울 때 도움을 받는다면 공부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겠습니까? 당장 시켜야죠. 더구나 얼마나 좋아요. 이거 유튜브 공짜잖아요. 그냥 딱 핸드폰 게임하지 말고 딱 갓슨쌤의 영어 학당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시생이 딱 나오고 한자로 이게 무슨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잘못된 영문법 용어는 좀 고쳐주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해보세요. 재밌어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영문법 용어의 양대산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오, 나의 갓. Rock on.